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다루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어떤 감정이 튀어나오는지, 어떤 조작을 해야 당신의 반응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지,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의 사용 설명서를 해독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끈질기게 찔러보고, 시험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농담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놓았던 모든 모욕들, 당신에게 일부러 건네지 않았던 침묵의 단어들, 그리고 모든 것이 계산된 듯한 그 적막의 순간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아주 예리한 수수용 메스처럼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잘라내고 다듬어서 자신들이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오직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닌 관리였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반자 관계나 깊은 이해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소유, 즉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소유권만을 갈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때 그들은 그 소유권을 손에 넣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신감을 유지시켜줄 만큼 충분히 미소 지었고, 그들이 계속 당신에게 투자하게 만들 만큼 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침묵 아래에서 조용한 혁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요란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떠나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종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당신의 존재가 영원히 자신들의 곁에 머물 것이라는 착각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이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일 뿐입니다. 그들은 늘 같은 대본을 되풀이하며 당신이 그 대본을 이미 수없이 읽었다는 사실을 잊어주기만을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아마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합리화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었을 겁니다. 통제는 바로 당신의 그런 점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당신을 오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당신의 선한 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함은 통제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당신을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 혼자 드라마를 쓰는 사람으로, 혹은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직감마저 의심하게 될 때까지 당신 머릿속에 울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아주 오랜만에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목줄은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명확한 판단을 믿기 위해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논쟁을 멈췄고 설명하기를 멈췄으며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물론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침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를 구걸하는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게가 실려 있었고 단호했으며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최종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통제는 당신의 감정적, 심리적 접근성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문을 조용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에너지 차원에서 영적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당신 안의 불빛은 꺼졌고 관계의 다리는 불꽃 하나 없이 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걸어나간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한때 당신을 얼마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은 이제 당신이라는 존재의 설계도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부를 묻는 척 위장한 메시지로 스파이처럼 심어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혹은 당신의 관심을 미끼로 던지는 소셜미디어의 빵 부스러기들로 당신에게 다시 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가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나 고통은 여전히 연결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무관심, 즉 냉담함은 굳게 잠겨버린 금고와 같습니다. 무관심은 더 이상 내 말을 들어달라고 애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되뇌는 것을 멈췄고 그들에게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미련도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과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화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입니다. 그들이 새 장을 만들었지만 당신은 그 새 장 밖에서 숨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응답할 필요가 없었기에 응답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그 반응 없음이 그들의 귓가에는 악으로 실질는 그리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착취하는 데 중독되었던 과거의 당신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림으로써 말입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통제했던 모든 버전의 당신은 죽고, 묻히고, 침묵 속에서 다시 태어나 완전한 주권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당신을 보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복수가 아니라 재탄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작동하던 주파수 대역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잠수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무시와 방치를 합리화했던 당신, 혼란스러운 관계가 마치 집처럼 익숙했기에 그 혼돈에 충성을 다했던 과거의 당신을 말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제 역할을 다했고 당신은 그로부터 성장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구부러지거나 설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관찰하고 움직이며 침묵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당신의 평화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된 자각에 뿌리내린 침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부서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꽃으로 치유되고 어떤 이는 돌처럼 단단해지며 또 어떤 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은 고통이 자신을 묶는 목줄이라고 착각했던 이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치유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네, 당신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당신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을 선택사항처럼 여기는 공간에 머무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당신의 참여를 기반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무리 밀어내도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이 배운 교훈은 말이 아닌 부재, 즉 당신의 부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화와 결합된 부재는 그들이 영원히 쫓게 될 유령이 됩니다. 당신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없는 삶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추측하게 두십시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두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학대했던 자들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마무리를 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당신의 부재, 당신의 평화, 당신의 기쁨, 그것이 바로 판결이며 그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재현하려고 애쓸수록 그들은 당신이 그저 한 페이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건성으로 훑어넘긴 책 전체였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읽고 싶어 하지만 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사서는 더 이상 그 도시에 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떠났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도 부서진 마음으로도 아닌 그저 온전히 떠났습니다. 그들이 닿을 수 없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은 애초에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그들이 남긴 폐허 속에서, 그들이 안겨준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독약처럼 건넸지만 당신이 연료로 바꾸어 마신 교훈들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달한 이 높은 고도에서 그들의 낡은 게임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들의 유치한 전략은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빛을 끄려 했는지, 그리고 그 어둠을 당신 탓으로 돌리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태양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깨달음에 눈이 멀지 않고서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확장시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초대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려놓은 지도의 방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가고 싶어 애원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그 방향을 선택했을 때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을 멈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환호할 것입니다. 당신은 한때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침묵으로 철수하는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당신이 논쟁을 멈췄을 때 당신은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 대신 출구로 이루어진 언어이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직 그들의 억측을 질식시킬 만큼 짙은 침묵만을 남기는 언어입니다.
그들은 폭발을 예상했고 보복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반박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비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부재, 그 공허함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빈자리는 그들의 자기인식을 천천히 부식시키는 독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말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유치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신이 내뱉을 수 있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허공에 소리칩니다. 걱정인 척, 마무리를 짓고 싶은 척 포장하지만 당신은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것은 패닉입니다. 당신이 다시는 돌아올 의사 없이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공포입니다. 한 번 굳어진 감정적 거리는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명타입니다. 대립은 대화를 유도하지만 거리는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참여 없이 대본을 다시 쓰는 행위이며 당신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역할은 절정이 아니라 너무나 완전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지는 페이드아웃으로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들을 파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집착이 됩니다. 감정적 거리는 단절시키는 것을 넘어 해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홀로 남겨두고 이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이 영적인 자살 행위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멈췄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방어하는 것을, 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것을, 당신이 털어놓은 속마음을 훗날 무기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요란한 함성이 아니라 그들이 침묵으로 착각할 만큼 단호한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증오는 여전히 관계이며 연결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느끼는 것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무감각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일격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차가워졌지만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을 드라마틱하다고, 당신의 강렬함을 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분노라도 좋으니 당신에게서 무언가 느끼고 싶어 안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났습니다. 감정적 거리는 소리 없이 상대를 괴롭히는 유령입니다. 그러니 응답하지 마십시오. 해명하지 마십시오.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당신의 존재가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곳이며 당신의 감정이 빵 부스러기처럼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황금처럼 지켜지는 곳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헤매게 두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이자 주인공이며